자,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여왕이 이제 성에 있는 여왕이죠. 여왕이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느질을 하면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바늘에 이렇게 손가락을 찔리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집중해서 바느질이나 뭐 다른 거 뭐 집중해서 하다가 TV에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면 어때요? 멍하니 보다가 뭐 무엇을 흘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물을 흘린다든가 아니면 여기서처럼 바늘에 찔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가라는 거는 창가 아니면 문 이런 것들은 어, 안하고 밖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창가라든가 아니면 문이 등장을 해요. 뭐 문이 잘 안 닫힌다든가 문이 또 닫혀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동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왕이 사는 세상이 현실이에요. 그 왕궁안이 현실이라면 그 창 밖은 뭐예요? 현실을 넘어선 세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느질을 하는데요. 여왕이 하는 바느질이 이제 물론 이제 여왕이 바느질 같은 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바느질이 이렇게 흔하지 않던 그 시절에는 이렇게 왕가에서부터 이렇게 바느질을 시작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바느질이 여성들의 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성을 드러내는 어떤 특징이다. 남성성을 드러내는 특징이 뭐 목동, 소를 몰러 다니다든가 아니면 장작을 패는 이런 것들이 남성을 대변한다면 여성을 대변하는 게 바느질, 아니면 요리, 아니면 설거지.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성들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이제 여성성을 드러내주는 어떤 특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바느질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바느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느질을 하다가 뭐예요? 바늘에 찔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늘과 실의 어떤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짝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짝의 개념 실과 바늘. 그러니까 실은요 여성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실이 이렇게 관계 지어 주잖아요. 옷감과 옷감, 천 조각을 연결해 준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바늘은 이제 찌르고 뺐다 꼈다. 이제 뺐다가 다시 집어넣다가 뺐다가 집어넣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게 이제 바느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성의 어떤 행동하고도 유사하다 해서 이제 남성을 나타내고요. 이제 우리가 어, 그 가죽을 이렇게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무드질이라고 그러죠. 이게 펼 때 얇게 이렇게 펴가지고 지금은 이게 다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 다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망치로 두드리고 모루로 펴주는 이 모루가 바로 이제 여성이라면 망치는 남성이다. 이런 어떤 짝의 개념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과 바늘이 나중에는 좀 더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물레로 변화되죠. 근데 이제 물레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물레에는 시줄과 날줄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배틀이 있어요. 그쵸? 북이 있죠, 북. 그래서 물레가락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 물레에 있는 북을 이렇게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레를 여성의 상징으로 봐요. 옛날에는. 그래서 여성의 어떤 상징인데, 나이가 많은 노현자, 노현녀, 그리고 또 마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보면은 16살이 그 왕궁에 있는 그 공주가 16살이 되었을 때 물레에게 찔려가지고 잠이 들어버리잖아요. 100년 동안.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동화가 만들어지는 그 시대적인 어떤
상이다. 이제 이런 거하고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느질이나 어떤 실을 잡는 거, 그다음에 직물을 짜는 거, 이거는 이제 여성들의 어떤 삶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양탄자를 짰는 거, 이런 거. 이게 이제 여성들의 어떤 삶의 정수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레에 이제 북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물레가락은 모양 때문에 남근적인 어떤 성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레의 전체가 그 여성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 물레 안에 있는 이 북이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침투하는 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남성적인 어떤 특성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성의 어떤 성적인 어떤 측면, 모성성과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직조되어 가는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로 무언가를 천을 짜잖아요. 그래서 실이 변해서 무언가 천이라는 완성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양탄자를 쌓게 되는 어떤 기대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짜다가 보니까 문양이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뭐 문양을 그려서 도면에 그려가지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의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 내면의 어떤 정신의 세계가 그 천에, 그죠? 그 투사돼서 나오는 어떤 환상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느질. 그러니까 옛날 여성들은요, 어때요? 바느질이 능수능란했겠죠. 달인이었죠. 그쵸? 장인이고 달인이었어요. 왜? 삶이 이제 맞닿아 있으니까. 그죠? 어린 시절부터 이걸 했는데, 여기서 손가락이 찔렸다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 바느질의 어떤 상징, 여성성이라는 것이 손가락에 찔림으로써 이제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처가 의미되는 것이 이 심리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늘이나 가시 같은 것에 찔리는 이런 주제가 동화 속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한다.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에 손가락이 찔린다. 바느질 하다가 이 얘기는 노련하지 못하거나 능숙하지 못함. 그죠? 이제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늘에 의해서 찔린다라는 건 공격당함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상징이 뭐예요? 바늘이 갖고 있는 상징 중에 남성을 상징한다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성 자신의 어떤 순수성의 파괴일 수 있어요. 그죠? 여성성의 파괴, 이제, 그죠?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바늘에 찔렸다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좀 더 나아가자면 해체. 예. 다 해체되는 거,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항상 그 죽으면 해체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걸로 재탄생되죠. 이게 자연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체와 죽음과 변화와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은 남성과는 달리 여성들은 말이라든가 행동이 부드럽죠. 남성에 비해서. 그쵸? 그래서 부드러운 목소리, 그 다음에 그렇지만 매끈하고 교묘하고 날카로운 말로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이제 그러는 것이 이제 여성의 아니무스다. 이 여성이 아니무스가 발달이 되면은 굉장히 지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치, 지성적이죠. 그런 여성들이, 음, 목소리는 남성처럼 과격하지는 않아도 조근조근하면서 급소를 찌르는 이제 그런 어떤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여성의 아니무스적인 어떤 것이다.